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동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태풍이 몰고 온 비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해상에서 다시 비구름이 밀려오면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박영민 기자, 태풍은 빠져나갔지만 서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 보면서 이 시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전북 부안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나들목 인근인데요.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물보라가 생길 정도로 노면이 젖어 있습니다. 현재 부안을 포함해 정읍, 임실, 고창 등에는 오전 8시쯤부터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만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가로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해안가 접근은 삼가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곳은 울릉도 저동항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태풍이 내륙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인데요. 화면 위쪽으로 보이는 방파제 바깥쪽 바다에는 현재 높은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울릉도에는 현재 강풍경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도입니다. 섬 주변으로 강한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산사태 위험 지역은 어딘가요? 네, 많은 비가 계속되면서 산사태 특보가 발령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현재 경북 포항과 울산 남구, 울주군, 부산 8개 구군, 경남 창원 등 모두 14곳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경남 3개 시군, 그리고 전북 진안, 충남 당진 등 9곳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산림청이 KBS에 제공하는 산사태 분석 시스템으로 위험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린 영남 지역이 조금 더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땅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지난주부터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토양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산사태 위험 징후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그럼 산사태 위험 징후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특보를 보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주시하셔야 하고요.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피하실 때는 집안의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는 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가을 장마 영향으로 전북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윤덕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전북 전주엔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옆을 보시면 하천이 많이 불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전주에서는 효자교와 이동교, 마전교 다리 아랫도로를 통제 중입니다. 전북 지역엔 어제부터 태풍과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은 군산 어청도가 165.5mm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김제 145, 정읍 126, 전주 115, 임실 98.7mm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대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어선 3천여 척이 피항했고 또 탐방로 등 70여 곳이 통제됐지만 아직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비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전북 지역 예상 강수량은 오늘 밤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엔 20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정읍과 고창, 부안과 순창, 임실과 장수엔 호우경보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나머지 8개 시군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서해안 지역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시 삼천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시간당 90mm의 폭우를 쏟은 부산에선 밤새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주민들은 새벽 시간에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장대비에 불어난 하천이 넘쳐 흐릅니다. 빗물이 역류하며 저지대는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었던 도심하천이 올해도 물난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했지만 침수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잠옷에 슬리퍼만 신고 나온 주민은 급히 몸을 피합니다. 봐보세요. 지금 집에 어째 들어갈 수가 없는데. 봐보세요. 지금 역류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래 돼 있는 상황에서 어찌 하겠습니까? 새벽 시간 태풍이 부산에 접근하면서는 매우 강한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88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도심은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침수된 상가에서 시민이 갇혀있다 구조되는 등 물에 잠긴 도심에서는 다급한 구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도로 30여 곳이 통제됐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가 교차로를 둥둥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는 순식간에 하천이 범람해 집들이 손쓸 틈도 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 20여 명은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물이 갑자기 싹 들어왔어요. 뭐 피할 것도 없어요. 갑자기 이거 돌파다죠. 지금 이만큼 물이 들어왔어요. 이래. 태풍이 부산을 휩쓸던 밤사이 18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경찰 112에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0명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검사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감소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정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509명 더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지역 감염 1,470명, 해외 유입 39명으로 모두 1,50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429명, 경기 466명 등으로 66% 가까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 72명, 경남 68명, 제주도는 30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51.2%인 2,630만 명이며 접종 완료자는 인구 23.9%인 1,228만여 명입니다. 델타 변이 우세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4자릿수 유행 규모가 다음 달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4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기준 70% 수준이지만 제전 등은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많아져서 지난주 10명 중 3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 기간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했거나 복귀 뒤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석 연휴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접종 계획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의 백신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그동안 긴급 사용 승인 상태였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번 조치가 해당 백신의 접종 결과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public can be confident that this vaccine meets the FDA's gold standards for safety, effectiveness, and manufacturing quality that we require for an approved product. 바이든 대통령은 FDA 정식 승인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대 이정표라며 접종을 망설여왔던 이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백신을 맞으라고 독려했습니다.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is here. It's time for you to go get your vaccination and get it today.
FDA 정식 승인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 등에서 피고용인들에게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실제 미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기존보다 강화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ow that the Pfizer vaccine has been approved, the department is prepared to issue updated guidance requiring all service members to be vaccinated. 미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정식 승인은 화이자가 처음으로 현재까지 미국인 9,200만 명이 해당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안정성을 공식 인정한 백신이 나옴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한동안 정체됐던 신규 접종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내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의 정홍원 전 총리도 선임하고 갈등 불씨를 꺼뜨리면서 경선 준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이준석, 윤석열 갈등은 이제 후보 간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두 차례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생략하며 당내 갈등 양상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던 이준석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분란과 그리고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별다른 이견 없이 선임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인 경선, 밖으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에 맞서기 위해 우선 내분을 수습하자는 차원인데 이준석, 윤석열 갈등은 후보들 간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총장에게 이 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윤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하러 우리 당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오신 겁니까? 홍준표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사과도 안 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당을 갖다가 2달밖에 안 된 분이 대표를 흔들고 당을 장악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을 우르르 데리고 가가지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도 당과 대표를 흔들고 있다면서 윤석열 캠프부터 다잡으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지만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은 대구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종목에 매수 물량이 유입되며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1.05포인트 상승한 3,131.26에 코스닥은 15.61포인트 오른 1,008.7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정식 승인 소식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HMM은 해원연합노조의 파업 가결 소식에도 오름세입니다. 또 KCC는 실리콘 업황 개선 수혜 전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 사흘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69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미군을 도왔던 아프간 통역관 탈레반의 살해 위협 속에서 미국으로의 탈출이 쉽지 않아 애가 타고 있습니다. 카불 공항의 혼란상 속에서 발이 묶인 하지 씨는 10년 전부터 통역을 맡아 미군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이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하지 씨가 지낼 곳은 없습니다. 하지는 불명확한 이유로 4년이 걸리는 미국행 특별 이민 비자를 2번이나 거부당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참전 미군 동료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I felt like if I didn't
see it through, there was zero chance of him getting out. 동료들은 이민 서류 절차를 미국에서 진행했고 거의 4천만 원에 이르는 탈출 기금도 모금했습니다. 하지 가족은 탈레반의 검문을 피해 산악 지역 700km를 걸어서 최근에 카불에 도착했는데요. 신원을 확인해줄 미국인이 현장에 없다는 이유로 카불 공항 진입을 거부당했습니다. 현재는 숨어 지내는 하지. 미군 동료들은 하지를 꼭 탈출시키겠다는 결의에 차 있습니다. 중국에는 플랫폼 택시 업체가 236곳, 허가받은 운전기사만 351만 명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사들은 회사에 내야 하는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매일 과로 운전을 합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도 잦고 사고가 나도 보장 수준이 너무 낮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식사나 화장실 사용 등에서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결국 중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职业伤害风险较大的 出行、外卖、即时配送、同城货运这些行业呢？ 중국 정부는 플랫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13억 원, 5년 동안 9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근로 조건과 급여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입니다. 먼저 일부 지역에서 관련 조례를 시범 운영한 뒤 성공적이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프랑스 남부 국립자연공원의 모르 평야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불립니다. 최근 이곳에 화재가 발생해 3,500헥타르가량의 숲과 관목이 불탔습니다. 관계자들은 폭염과 강풍 속 화재가 자연 생태계엔 큰 위협이라고 우려합니다. C'est une catastrophe écologique dans la catastrophe humaine qui est également en train de se jouer aujourd'hui encore. 더구나 이곳은 희귀종인 헤르만 거북이의 서식지로 거북이를 구조하기 위해 과학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거북이 보호 전문가들은 화염을 피해 구덩이 속에 숨어 있을 거북이를 한 마리씩 찾고 있습니다. Coucou. Salut. Et nous, on essaye de faire notre maximum à notre niveau pour préserver ce joyau de biodiversité, ce patrimoine national. 구조된 거북이들은 체중과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새로운 보호구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거북이의 생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송신 장비도 부착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진료소.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로 확진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337명을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9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린이가 23명이나 된 것입니다. 今までだったらお子さんに移ったとしてもあまり症状出なかった。しかしデルタ株は子どもにも熱が出ます。 이 때문에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東京の感染者がすごい多いので、どこから菌もらってくるか全くわからないので。 학부모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도쿄의 이 초등학교에서는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 대책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음악 수업 시간에 감염을 줄이기 위해 입으로 부는 건반악기 대신 전자 키보드를 사용해 건반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준비를 재차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생일 축하 메시지 등 다양한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심리 케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료계는 환자 보호에 역행한다며 비판했고 환자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만 6년 만입니다.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 행위나 의료 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이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서 시행령에 지금 담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했습니다.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시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CCTV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도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 행위를 제재할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도 법안을 처리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예외 조건이 확대 해석될 수 있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신 마취하는 수술은 다 위험도 높은 수술이거든요. 예외 조항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사실 실효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내년부터는 특성화고에, 2023년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적용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년부터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생 개인에 주목하고자 하는 고교 학점제 제도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계고가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업량도 현재 204단위 2,890시간에서 192학점 2,72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는 수업 시간이 2,560시간으로 더 줄어듭니다.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 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보충 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2023년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 과목을 시작으로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실시하는 2025년에는 전 과목에 도입됩니다. 내신 성적은 2025년 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2024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제가 도입되고 2025년부터는 전 과목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됩니다.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별 학점제 전담 교사도 모두 450여 명 배정하고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 수급 계획에 고교 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입 제도는 현재 초등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바뀝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탈레반을 피해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간 카불 공항은 여전히 대혼란 상태입니다. 이달 말로 정해진 미국의 아프간 대피 시한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탈레반은 8월 31일이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미국은 철군 시한 연장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 시한이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카불 하루 탈출 인원이 처음으로 미국의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 수송기 28대와 연합군 항공기 61대가 투입돼 16,000명가량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한 이후 극심한 혼란을 거듭하던 카불 공항에서 처음으로 탈출의 가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Our mission remains focused on ensuring a steady flow of evacuees out of Kabul to the intermediate staging bases and safe havens at our installations, continue to rapidly build out capacity as needed to ensure reception and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그러나 공항 밖의 대혼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필사의 탈출을 위해 공항으로 몰려들면서 탈레반의 총격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지난 토요일 이후 공항 안팎에서 최소 20명이 사망했고 2살 여아도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We are in talks with the Taliban on a daily basis through both political and security channels.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details of those discussions here to protect those discussions. 대피 시한의 압박이 다가오며 영국, 독일, 나토 등은 8월 31일까지 철군은 불가능하다며 대피 시한을 연장할 것을 탈레반에 촉구했습니다. 탈레반의 이 제안을 즉각 거절하며 8월 31일은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President Biden announced this agreement that until 31st of August they would withdraw all their military forces. If they are intent on continuing the occupation, so it will provoke a reaction.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시한 연장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은 현지 시간 24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아프간 문제를 논의합니다. 아프간 철군 시한의 연장과 난민 수용 여부가 주된 의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올여름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한 태풍 오마이스는 오늘 새벽 6시에 울릉도 남서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난 뒤에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잔뜩 남아있는 데다 서해상에서 또 저기압이 다가와 전국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번 비도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태풍특보는 전면 해제됐지만 지금은 충남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50에서 최고 200mm 이상,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전북 동부 지역입니다. 특히 전북 임실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또 비가 오는 동안에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도 불어 닥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전주와 대구가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 꿉꿉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오는 날이 많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코로나19 통합 뉴스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